설마 했는데 그 소문 사실이었다. 무슨 말일까요?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매도라는 건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미리 팔아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서 갚는 게 공매도예요. 예. 공,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무것도 없는데 매도를 한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이 공매도가 뭐 개미들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에서는요, 외국계 은행들이 장난을 한다, 불법 공매도를 한다, 이런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녔습니다. 공공연하게. 그러면서 저들이 시장을 조작을 한다, 이런 말까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사상 최장, 사상 최대 불법 공매도 현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팔기 전에 주식을 먼저 빌려야 됩니다. 팔기 전에. 예, 공매도니까 주식을 빌려서 그걸 팔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나중에 사서 다시 되갚는 거거든요. 그런데 팔기 전에 빌려야 되는데 팔 수 있는 주식이 없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니면 팔 수 있는 주식을 부풀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법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BNP 파리바 여기는요,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무려 말입니다. 무려 9개월인가요? 9개월 동안 공매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중복 계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A 부서의 주식이 B 부서의 주식과, 예를 들어서 내가 A 부서 입장에서 B 부서에서 주식을 빌려서 50주를 빌려서 50주를 내가 매각을 했다. 그런데 이 B 부서에서는 50주가 빌려줬으니까 50주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50주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100주를 매도합니다. 그러면 50주가 부풀려진 거죠. 실제로는 가지고 있는 거는 두 개 합쳐서 100주밖에 안 되는데 150주를 매도했다는 이야기가 되니까 부풀린 겁니다. 불법입니다. 이게 9개월 동안 무려 카카오 등입니다. 카카오를 포함해서 101개 종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 불법 공매도 금액은 400억이라고 합니다. 400억. 적지 않죠? 적지 않습니다. HSBC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8월에서 2021년 12월까지 이게 4개월 동안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160억 원을 공매도했는데 이것도 불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향후 내가 얼마나 차입이 가능한지를 보고 그만큼 내가 가져와서 파는 게 정상인데 그냥 수령 기준만 가지고 호텔 신라를 포함해서 9개 종목을 팔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불법이거든요. 불법. 다시 말해서 팔기 전에 내가 먼저 빌려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팔기 전에 내가 빌리지 않고 팔면 진짜 아무것도 없는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그런데 그런 불법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과연 BNP 파리바나 HSBC만 그랬을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하는 게 시장의 예측이에요. 오죽했으면 주식을 하는 개미 군단이 말입니다. 공매도 폐지하자. 아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개미들이 투자할 때는 많이 빌리지도 못하고 정거금까지 확인까지 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외국계나 기관은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 보시다시피 빌리도 안 하고 혹은 확장해서 쉽게 말하면 증폭시켜서 팔았던 거 아니냐. 그러면 이들 두 기관만 이렇게 했을 거냐. 아니다. 더 많은 기관이 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까지 개미들은요 계속 말입니다.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게 불법 공매도를 없애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없앨 수는 없겠죠. 공매도라는 게 말입니다. 주가가 쭉쭉쭉쭉 계속 올라갈 때 이게 방어책이 되거든요. 주가가 이유 없이 올라가는 방어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에서 없앤 적은 없어요. 없는 나라는 없는데 이게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는데 과연 감시와 감독이 제대로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나타내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4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에서 8월 현재 45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배나 늘은 거예요? 예, 11배 늘었다는 건가? 11배가 더 늘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8월 기준입니다. 8월 기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금액도 말입니다. 금액도 공매도를 했다 해서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매긴 게 2020년에는 7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벌써 107억이에요. 107억.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공매도에 대한 불법이 기승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금감원에서는 뭐 이거 규모가 적고 전체 시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또 이들이 공매도를 하면서 이들도 손실을 보는 그런 과정도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꼭 말이야 공매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다. 뭐 이렇게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외국계라든가 외국계라든가 또 기관이라든가 이들이 말입니다. 불법으로 공매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또한 말입니다. 공매도가 개인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게끔 많이 열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 많이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말입니다. 안 가지고 팔면 내가 들어가 지금 삼성전자 그냥 팔고요. 떨어지면 언제 사서 다시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빌리는 조건이 빌려야 되거든요. 먼저 빌려야 되는데 빌리지도 않고 파는 그런 사태도 벌어진다고 이야기하니 이것 빨리 제대로 개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외국인의 노름에 우리가 다 박살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제발 이런 일을 막아달라.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지 시장이 공정하잖아요. 공정한 시장에서 공정한 게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말입니다. 개인은 여러모로 정보도 약하고요. 힘도 약하거든요. 그런 차원을 고려하면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운동장, 균형 갖춘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것 꼭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